주말에 수행평가하느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고생이라고 쓰는 어? 고생이라고 일단은 고쟁이를 프린트로 계속 줄 생각이긴 해. 근데 봐서 고쟁이를 스텝 2 하기가 너무 좀 그러다 싶으면 좀 더 다른 걸 생각해 보거나 일단은 우리 교재 경우의 수부터 수업 시간에 거의 다 풀었었지. 그래도 질문할 거 경우의 수에서 질문 교재 경우의 수에서 질문할 거 없어? 교재는 너무 쉬워서? 그럼 순열 우리 유형 3번까지 했지? 198번까지 에서 질문 197번 그 전에 7번 8번 또 이렇게만 197번, 8번 둘 다 이웃하지 않는 수녀를 구하는 유형이네.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거 푸는 방법 정해져 있다고는 했지. 조건이 안 걸려있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배열하라 그랬어.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와 양 끝에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조건이 걸려있는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그 사이사이 양 끝에다가 넣는 게 이제 그 푸는 방법인데 조금 복잡해지면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해야 될 거야. 197번에 일렬로 있는 7개 의자에 남자, 여자 앉을 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 남자 3명인데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되고 여자 4명은 이웃해도 되고 어쨌든 7명이 일렬로 앉고 싶은 거네. 얘는 푸는 방법 정해져 있잖아. 조건이 안 걸려있는 이웃해도 되는 여자 4명을 먼저 배열해. 여자 4명을 먼저 배열하면은 그 경우의 수는 4팩이지. 여자 4명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얘네들은 여자를 뭐 세모라고 했어. 그래서 여자 4명을 일렬로 배열했어. 4팩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사이사이와 양 끝에 자리를 만들어서 자리 선택이라 그랬지. 자리 선택이야. 남자를 뭐 배열한다가 아니라 정확히는 남자가 앉을 자리를 선택해서 남자랑 매칭을 시키는 거야. 결국에 자리 선택이야.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가 필요하잖아. 남자 3명 앉혀야 되니까. 그래서 5개 중에 3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를 남자한테 앉으라고 그냥 주는 거야. 이게 끝인데 그래서 푸는 방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24지 4팩은 자주 풀면 저절로 외워질 거야. 얘는 543이니까 60인가? 그럼 이거 1440인가? 그래서 푸는 방법 정해져 있는 거야. 그대로만 풀면 돼. 198번도 첫 번째는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자음 먼저 나열해야지. 자음이 뭐야? T, R, N, G, L이 자음이고 A, I, A, E 5개, 3개가 자음 모음 이렇게 됐네. 모음끼리는 저 모음 3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거 바로 풀면 되잖아. 이게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이거 먼저 배열해야지. 5팩으로 5팩으로 배열한 다음에 또 사이사이 양 끝에 자리 몇 개야 그러면은 자리 6개 중에 3자리 저 모음한테 주면 되잖아. 이게 끝인 거야. 그냥 바로 5팩하고 6P3 몇 초 만에 끝나는 거야 이제. 2번도 이제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게 섞여 있네. 두 번째는 A, B는 이웃해야 되고 C, D는 이웃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E랑 F는 이제 관심 없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웃해야 되면 또 푸는 방법 정해져 있었잖아. 이웃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로 묶어야 돼. 어디 도망을 못 가게. 딴 애들이 못 들어오게. 얘를 하나로 묶어서 얘는 한 명이야. 그럼 이거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조건이 걸려 있어. 그럼 또 푸는 방법 정해져 있었잖아. 조건이 안 걸려 있는 얘네들. 이거 한 명, 두 명,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해야지 3팩으로. A, B는 이제 한 명이야 묶음이니까. A, B 저 한 명과 두 명,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둘, 세 명이 됐어. 어디가 묶음인지는 관심 없어 아직. 그럼 또 사이사이 양 끝에 자리 선택 4P 2명 줘야 되잖아. CD한테 줘야 되니까 자리를 4P 2.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이웃해서 하나로 묶었으니까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이 팩을 다시 곱해줘야지. 섞여 있을 때 이런 순서로 이웃해야 되면은 걔네들 먼저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한 명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조건 때문에 그 푸는 방법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묶었으면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마지막 또 곱해주고. 두 개가 섞여 있는 문제였지. 또 질문할 거는 이제 없어? 없으면 이제 유형 4번부터 볼까? 유형 4번. 일단은 우리가 개념을 또 볼 건 없지. 지난 시간에 순열 개념 사실 순열 개념은 별로 없었어. 경우의 수는 항상 이제 개념보다는 각각의 유형을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서. 유형 4번의 첫 번째 문제 먼저 각자 풀어봐. 풀어보고. 뭐를 하는 거야? 우리 순열에서 MPR이라고 쓰는 것은 서로 다른 M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서 무조건 R은 M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4명 중에 5명을 선택할 수가 없지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을 풀 때는 항상 우리 특별한 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걸 맨 마지막에 정말 아무렇게나 배열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돼, 선택을. 199번도 특별한 상황. 어른이 양 끝에 앉아야 되면 어른을 먼저 양 끝에 앉혀놓고 시작을 해야 돼. 양 끝자리가 있을 거고 가운데 그럼 5자리가 있겠네. 총 7명이니까. 그럼 먼저 어른을 양 끝에 앉혀야 되니까 어른 먼저 앉힐 거야. 그러면 어른 3명 중에서 2명을 택해서
첫 번째 택한 어른은 첫 번째 앞에 끝, 두 번째 택한 어른이 저 맨 끝 이렇게 앉히면 되지. 이걸 3P로 어른 3명 중에 2명 골라서 여기 양 끝에 앉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른 1명이 남았네. 그럼 어른 1명이 남은 거랑 어린이 4명이랑 총 5명을 그냥 아무렇게나 일렬로 이 안에다가 배열하면 끝인 거지. 3P를 먼저 해놓고 양 끝에 어른을 먼저 내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일렬 배열하면 돼. 나머지 문제들도 뭐 조건이 걸려있으면 그 조건 먼저 해결하면 되는 거야. 대부분은. 다음 유형 5번에서는 또 일단 첫 번째 문제. (203번) 우리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는 게 좋아. 그게 왜 효과적이냐면 이걸 있는 그대로 구하려면 오래 걸려. 왜냐면 첫 번째 맨 앞이 모음일 때 구할 거야. 그러면은 모음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총 6개 중에 하나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5개를 일렬 배열이니까 5팩이야. 근데 맨 마지막이 모음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얘도 맨 뒤에 올 모음 하나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팩으로 배열을 했어. 에서 끝나면 안 되고 세 번째 앞뒤 다 모음일 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뒤 다 모음인 거. 그럼 일단 모음 먼저 내가 2개 중에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2팩에다가 나머지 이 안에 자음 4개를 4팩으로 배열할 거야. 그럼 1번, 2번, 3번에 나온 걸 어떻게 해야지 답이겠어? 이거 240 이거 48인가? 일 거야. 이거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인데 1, 2번에 중복되는 게 3번이라서 이걸 뺀 게 답인 거야. 이렇게 해야 돼서 귀찮아. 이 귀찮은 계산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전체에서 빼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거야. 그럼 전체에서 뺄 거야. 그럼 전체 6 팩토리얼이지 그냥. 6명을 아무렇게나 일렬로 배열한 전체에서 문제가 원하는 게 아닌 걸 빼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길 원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게 아닌 건 양 끝 전부 다 자음인 경우를 빼주면 답이겠지. 그래서 양 끝 다 자음인 경우를 뺄 거야. 양 끝 다 자음이니까 그 경우 이거겠지. 아 이거 아니지? 다시 해야 되지. 자음이니까 먼저 자음 2개를 양 끝에 해야 돼. 근데 자음은 4개가 있네. 그럼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첫 번째 끝, 두 번째 끝 고를 자음을 내가 선택해야 돼. 4P2로. 그 다음에 자음 모음이 합쳐서 남아있는 4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가운데 일렬로 배열한 만큼이 바로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그걸 빼주면 돼. 그래서 이 계산이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직접 하지 말고 전체에서 아닌 걸 빼야 돼. 다음 유형 6번 배수 얘기 이런 거네. 첫 번째 문제 보자. 문제를 풀 때 항상 0이 있나 없나 보고 조심해야 돼. 중학교 때도 해봤었어. 중학교 때도 중2 때도 0 들어있을 때 뭐 숫자 배열이랑 없을 때 숫자 배열 이런 걸 했었어. 배수 판별법 중에 3의 배수 판별법이 뭐였는지 기억을 해내야 되겠지? 그 배수 판별법 중에 3의 배수 판별법을 만족하는 조합을 가지고 배열을 해야 돼. 그걸 알아야 되지.
까먹었으면 앞에 봐. 개념에 나와 있었잖아. 계속 판별법. 지금 순열이지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하나 찾으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만약에 숫자 3개만으로 만드니까 이런 거지 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 뭐 5개를 쓰거나 뭐 이래서 만들면 어떻게 일일이 다 할까?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저 5개 중에 어떤 3개의 조합이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우리 뒤에 조합은 이미 다 한 번씩 배웠으니까 5개 중에 3개 고르는 조합은 10개잖아. 그 10개 중에 어떤 애들이 3의 배수가 될지 그 조합만 먼저 찾으면 돼. 먼저 시작 어떻게 할까? 당연히 0, 1, 2 얘네 3의 배수 맞지? 우리 3의 배수 판별법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게 3의 배수였잖아. 0, 1, 2 더하면 3이니까 3의 배수 맞잖아. 그럼 얘네 세 숫자로 만들면 무조건 3의 배수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은 뭐겠어? 2 대신에 3으로 교체해도 안 되지 이제. 현재 3인데 1 늘어난 4가 되면은 안 되잖아 3의 배수가. 그럼 2 대신에 3도 안 되고 3 대신에 4도 안 되겠네. 그럼 0, 1로 만들 수 있는 건 2가 끝인 거야. 그럼 0, 1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제 1 버리자. 1 버리고 0, 2 다음에 뭘로 3의 배수 만들 수 있어? 0, 2, 4로 만들지. 거기서 6이니까 3의 배수 나올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2 버려. 0, 3, 4는 근데 안 되겠네. 그럼 이제 0 버릴 차례야. 0 끝났어. 1, 2, 3으로 만들면 더해서 6이니까 3의 배수 만들 수 있지. 3 대신에 4 써도 안 되지. 그리고 2 대신에 뭐 4 써도 안 되겠네. 그럼 이제 1 버려. 2, 3, 4. 얘네 더하면 9니까 되겠네. 즉, 저 5개 중에 3개를 내가 뽑는 조합은 10개 있을 거야. 그 10개 중에 이 4가지만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인 거야. 그럼 이제 얘네 가지고 3의 배수 하면 돼. 얘네 가지고 이제 나열하면 돼. 근데 0 있을 때 없을 때만 주의하면 되지. 먼저 0, 1, 2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개겠어? 맨 앞자리 올 수 있는 거 2가지지. 0이 못 오잖아.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는 남은 숫자 2개를 그냥 2팩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4개 나오겠네. 0, 1, 2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4개 나올 거야. 0, 2, 4도 4개겠지 똑같이. 0 하나 있었으니까. 세는 방법 똑같잖아. 1, 2, 3은 어떻게 하겠어? 1, 2, 3은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세 자리 자연수 나오잖아. 그럼 이거 3팩이야. 3팩이니까 6개지. 2, 3, 4도 똑같이 6개겠네. 따라서 얘는 4 더하기 6이 2번이지. 20개 라고 세는 거야. 일일이 세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일일이 세도 할 수 있다 쳐. 근데 0부터 9까지 중에 뭐 5개로 3의 배수 5자리 자연수 만들 때는 일일이 못 세잖아.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을 먼저 찾아야 돼. 조합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배열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연속한 세 자연수는 세 자연수의 합은 무조건 3의 배수야. 예를 들어서 연속한 세 자연수 아무거나 뭐 16, 17, 18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야.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은 무조건 3의 배수이다 라는 걸 뭐 알고 있으면 도움 될 일이 있겠지.
그래서 일단 배수 판별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주요한 것들, 그리고 그때 우리 일일이 하기보다는 조합을 먼저 찾는 게 좋아. 숫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일일이 하는 데는 시간이 더 낭비가 돼. 이제 유형 7번 첫 번째 보자. 한글은 잘 안 나오고 알파벳으로 사전식 배열이나 아니면 숫자에서 크기 배열 이런 게 나올 거야. 한글도 나오려면 나오나? 요새는 한글이 안 나오겠지. 210번 풀자. 사전식 배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요새 아무리 사전을 안 쓴다고 해도. 우리 일단 알파벳 순서부터 A 다음에 E 다음에 K, O, R이지? 이 순서가 이제 알파벳 순서인데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맨 앞이 더 먼저 오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 5개를 다 배열하는 거지. 이 조합들을.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거는 그럼 A, E, K, O, R이었을 거야. 그 다음 이 다음 두 번째 오는 단어는 A, E, K, R, O였을 거야. 이게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이렇게 해서 89번째 단어까지 해보라는 건데 당연히 일일이 할 수가 없지.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은 뭐겠어? 일단 맨 앞이 A로 시작하는 애들이 총 몇 개인지를 한꺼번에 다 세버리면 되지. 맨 앞이 A였던 것들. 그럼 맨 앞이 A였던 건 총 몇 개겠어? 4팩이지? 왜? 뒤에 있는 거 A를 맨 앞에 해놓고 뒤에 4개만 일렬로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건 총 개수가 4팩이잖아. 24개. 그래서 맨 앞이 A인 단어가 24개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맨 앞이 E인 것도 24개겠네.
맨 앞이 K인 것도 24개일 거야. 아직 89까지 가려면 많이 왔네. 여기까지 현재 72개가 왔어. 그 다음 24를 한 번 더 더해버리면 89를 넘어가니까 이제 찾아야겠네. 그럼 이제 73번째 알파벳은 이제 A, E, K 했으니까 O로 시작하는 거네. O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오르는 알파벳 O, A로 시작하는 게 있겠네. O, A로 시작하는 게 쭉 몇 개가 나오겠어. O, A로 시작하는 게 아까랑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나머지 3개만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것 총 3팩 6개만큼이 O,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겠지. 그럼 이거 더해서 현재 78까지 왔어. 한 번 더 더해야 되나? 그러면은 O, A 다음에 E니까 O, E로 시작하는 게 또 6개 왔어. 여기까지 84네. 거의 다 왔지. 이제 89까지. 그럼 89는 그 다음 6을 또 더하면 이제 넘어가니까 물론 90이 가까우니까 거꾸로 해도 되는데 거꾸로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앞에 순서대로 가자. 그럼 그 다음 6을 한 번 더 더하면 넘어가니까 또 쪼개야 돼. 이제 85번째가 O 다음에 이제 K로 시작하는 거겠네. OK 그 다음 세 번째 맨 처음 와야 되는 게 A겠지. OK, A로 시작하는 애들이 총 몇 개겠어? 이거는 아까랑 같은 이유로 2팩 2개겠지? 뒤에 2개만 일렬로 다시 배열할 거니까 86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OK A 다음에 E가 오지. OK E 또 2개 왔어. 84, 86, 88 다 했네. 이제 이거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답인 거지. 89번째가 바로 다음에 오는 건 최종 뭐겠어? 다음에 오는 것은 OKE로 오는 거 다 했어. 그럼 E 말고 다음 알파벳인 R이 OK 다 썼으니까 R이겠네. OKR 그리고 첫 번째 알파벳인 거지. A, E 이게 바로 89번째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찾는 게 사전식 배열이야. 답이 뭐 뒤에 다른 걸로 나왔어? 같이 해서 저게 나왔으면 저게 맞는 거지. 뒤에 답이 잘못된 거고. OKRA 답이 3번이 맞는 거야. 그럼 뒤에 1번이라고 돼 있다면 잘못된 거 같고. 이제 알파벳은 좀 피곤한데 숫자는 그래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뭐가 더 큰지 금방금방 바로 알 테니까. 숫자도 이제 나중에 이런 비슷한 식으로 잘 숙제하면서 해보면 되고. 이제 다음 기출 문제에서 뭐 해볼까? 한대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밑에 성수 문제 해볼까? 왜냐면 3가지를 이제 다 해보려고 그래. 10개 의자인데 3가지 문제네.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이 기말 내용을 겨울방학 때는 다 했었다. 공수 원은 한 번은 하긴 했어. 겨울 때. 할만한데 부등식이랑 방정식이 좀 어렵다.
방정식보다 안 등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강의 링크 보냈으니까 시간 날 때 교재 문제 풀어보고요. 질문할 거 많으면 따로 시간 잡아서 보고. 토요일에 계속 줄 거야? 네. (214번) 문제는 일단 10개의 의자가 있네. 맨 처음에는 그냥 비어있는 의자겠지. 이 비어있는 의자에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지. 첫 번째 상황은 두 사람이 그냥 비어있는 10개 중에서 의자 골라서 앉는 거를 물어본 거네. 1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두 사람이 의자를 앉으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야. 내가 의자를 골라도 돼. 10개의 의자 중에 2개의 의자를 골라서 사람이랑 매칭을 시켜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건 의자 선택이지, 또는 아니면 사람이 직접 골라도 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둘 중에 A가 먼저 의자를 골랐어. A가 앉고 싶은 의자 10개 중에 한 의자를 골라서 경우의 수 10 했어. 그 다음에 B가 A가 골랐던 거 하나 제외하고 남은 의자 9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 이렇게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도 되는 거야. 둘 다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이 90이 나오는 거지. 2번. 두 사람이 이웃한 의자에 앉아야 돼. 이제 붙어있는 의자에 두 사람이 앉는 경우네. 그럼 이 90개 중에 일부분이겠지. 그럼 이제 붙어있는 의자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이제 두 가지, 우리 아까 1번에서 두 가지 풀이가 있었지. 의자 선택을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아니면 사람이 의자를 고르는 경우가 있었어. 둘 중에 뭐가 편할까? 아마도 사람이 고른다고 생각하면 2번은 힘들 거야. 왜냐면 뭐 양 끝에는 고르면 안 되는 건가? 첫 번째 고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해져. 차라리 이제부터는 의자 선택한다라고 내가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그럼 2번은 의자를 먼저 선택하면 돼. 그럼 10개의 의자 중에서 10개의 의자 중에서 붙어있는 의자 한 쌍을 내가 선택을 먼저 해버리면 되겠지. 그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겠어? 10개 의자니까 붙어있는 의자가 몇 쌍이 있어? 한 쌍, 두 쌍, 세 쌍 이런 식이잖아. 붙어있는 의자는 총 9개가 있지, 쌍이. 내가 9개의 그 커플 쌍을 뭐 선택을 하는 거야, 붙어있는 의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A, B를 그 의자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지. 앞이 A, 뒤가 B, 아니면 앞이 B, 뒤가 A니까. 즉 9개로 의자를 먼저 쌍을 선택하는 거야. 붙어있는 의자 쌍을 선택하는 게 먼저 9개. 이거 의자 선택이야. 의자 선택 9개 한 다음에 이제 선택한 의자에다가 2팩으로 사람을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나올 거고. 3번은 두 사람 사이에 빈 의자를 하나 두고 앉는 경우, 얘도 의자 선택을 해야 될 거야. 얘도 그럼 2번처럼 의자를 선택하는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두 사람 사이에 빈 의자가 있으면 나는 붙어있는 3개를 한꺼번에 한 쌍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 이제는. 그러면 의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개겠어? 1개, 2개 해서 얘는 8개겠네. 8개로 붙어있는 3개 의자 쌍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8개야. 의자 선택을 8가지 방법으로 했어. 그럼 거기다가 또 사람 앉히면 되잖아. 그럼 선택한 의자에다가 어떻게 사람 앉힐 거야? 가운데는 안 앉혀야 되고 양 끝에만 사람 앉아야 되니까 양 끝에만 사람을 그냥 2명을 2팩으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6이네. 그래서 처음 이제 고민을 했던 거야. 1번을 하면서 의자를 선택해서 경우의 수 해도 되고 뭐 사람이 직접 골라도 되는데 2번부터는 사람이 직접 고르기보다는 의자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는 경우의 수 중에 쉬운 문제들이야. 어려운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네.